QLD, TQQQ 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끝났다. AI 끝났다. 시장 끝났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계좌부터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엔비디아 흔들리고 나스닥까지 밀리면 머릿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내가 고점에 들어온 건가?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끝난 것은 반도체 산업이 아닙니다. 끝난 것은 무조건 선투자하면 시장이 다 받아준다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작년과 올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AI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업황이 아니라 시장의 질문입니다. 예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AI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빨리 반도체를 확보하느냐?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사놓은 반도체와 컴퓨팅 자원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QLD, TQQQ 투자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흙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흙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고, 배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 고급 흙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 흙을 먼저 사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먼저 확보해야 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했고, 남보다 더 큰 농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AI 모델을 키우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서버를 돌리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결국 반도체와 메모리와 장비와 전력이 있어야 AI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흙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이미 농부의 경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해봤고, 데이터를 팔아봤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붙여봤고, 컴퓨팅 자원을 돈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좋은 흙을 사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압니다. 비용보다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다릅니다. 흙이 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샀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샀습니다. AI 시대에 늦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떻게 수익으로 바꿔야 할지 아직 확신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메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 줄 수 있다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xAI도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서 ROI를 높이겠다는 흐름이 있었고, 메타도 비슷한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장은 바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과잉 투자 아니야? 이거 다 못 쓰는 거 아니야?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걸 반도체가 끝났다는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선투자의 시대에서 수익 검증의 시대로 넘어가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사는 기업이 이겼습니다. GPU를 먼저 확보하고, 메모리를 먼저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짓고, 전력을 먼저 잡는 기업이 시장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숫자보다 이야기가 중요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생산성이 폭발한다. 모든 산업이 재편된다. 그러니 지금 투자는 과감해야 한다.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계산기를 꺼낸 겁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겠다. 그런데 얼마를 벌었느냐? 이 자산이 놀고 있지는 않느냐? 임대라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임대한다는 말은 반도체 흙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놓은 흙을 놀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혼자 다 못 쓰면 빌려줘서라도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은 지금 AI가 끝났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속도로 계속 선투자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중요해집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일단 지으면 됐습니다. 일단 사면 됐습니다. 일단 깔아놓으면 됐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미래 성장만 보여줘도 시장이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냉각 비용도 들어갑니다. 땅도 필요합니다. 장비도 필요합니다. 전력망 투자도 필요합니다. AI가 언젠가는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초기 구축 구간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오르고 인프라 비용이 오르고 서비스 비용이 오르고 자산 가격까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빅테크도 압박을 받습니다. 돈을 계속 썼는데 금리는 높고 투자자는 기다려주지 않고 주주는 수익성을 묻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ROI를 높이려 합니다. 이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 투자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1단계는 선투자였습니다. 먼저 확보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장비,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가 한꺼번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먼저 샀고 주가는 그 미래를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다릅니다. 2단계는 채택률입니다. 이제는 고객이 실제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넣는지, 에이전틱 AI가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는지, 고객 응대가 자동화되는지, 개발과 마케팅과 회계와 물류에서 비용 절감이 나오는지, 돈을 내고 계속 쓰는 고객이 늘어나는지, 이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그냥 챗봇을 써봤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업무 침투율입니다. 매일 쓰는가, 반복해서 쓰는가, 비용을 줄이는가, 매출을 만드는가, 기업이 예산을 배정하는가, 이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 채택률이 올라가면 반도체는 다시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선투자가 아니라 대응 투자가 됩니다. 고객 수요가 확인되고 사용량이 확인되고 매출이 확인되면 기업들은 다시 투자합니다. 그때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춘 투자입니다. 그 순간 시장의 언어가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과잉 투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시 공급 부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비싸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시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끝났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시 구조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산업이 꺾인 것인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쉬는 것인지, 선투자 사이클이 끝난 것인지, AI 채택률이 멈춘 것인지,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산업 붕괴가 아니라 자본 이동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일부 돈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소비재와 인프라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미국 주식은 좋게 보지만 반도체 노출이 큰 신흥국과 아시아 비중은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싫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한 기계적인 자산 배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뉴스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때 착각합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업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돈은 업황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중을 보고, 가격을 보고, 금리를 보고, 리스크를 보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AI 서비스의 실제 사용량입니다. 둘째, 빅테크의 투자 계획입니다. 셋째, 컴퓨팅 자원 임대의 수요입니다. 넷째, 전력과 금리 부담입니다. 다섯째, 메모리 가격과 협상력입니다. 여섯째, 미국 정책과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니까 괜찮다도 부족하고 무조건 끝났으니 팔아야 한다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숫자를 확인하면서 다음 스테이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도 이 구간은 중요합니다. 같은 하락을 봐도 한 사람은 공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선투자하면 다 오른다는 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택률의 장입니다. AI가 실제로 돈을 버는지, 기업들이 실제로 쓰는지, 컴퓨팅 자원이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는지 이게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반도체 조정을 보고 시장 전체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변동성이 크다는 것과 산업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투자자는 이 차이를 구분합니다. 지금은 끝을 말할 때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조건을 확인할 때입니다. 선투자의 시대가 지나고 채택률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감정으로 무너진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기준을 세운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